네, 남북 정상회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 일대에서 북측 실무준비단과 함께 합동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도 우리 자체적으로 리허설을 했고요. 오늘은 남북한이 같이 평화의 집 일대에서 합동 리허설을 가졌죠? 지금 이제 우리가 정상회담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전 개헌 아니십니까? 이것이 한 90% 차지한다고 보야 되겠죠. 이것을 잘 준비하면은 정상회담 성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보통 예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남과 북, 특히 북측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모시고 있는 어전 실장이랄까요? 뭐 서기 실장, 이 김창선이라는 사람이 직접 하겠죠. 그만큼 어전에 신경 쓴다 보여지고 아마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군사 분계선을 넘을 것인가.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약식이지만도 어장 사의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 더 나아가서 뭐 환담을 한다면 그 배석자 또 이런 그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이후 합의를 한다면은 그 합의 문건을 가지고 뭔가 공동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 또 그리고 만차 이에 대해서는 배석자 어때고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초 단위로 서로 점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동안의 평화의 집 대대적인 이제 보수 공사를 마치고 내부가 공개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그 이 평화의 집에서 정상 간의 회담 이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무슨 이 채광이라든지 또 테이블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앉는 의자 뭐 여기까지 세심한 그 신경을 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거기 한라산 여기에 대해서 그림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금강산 이걸 갖다 그림을 교체했죠. 그만큼 화해협력 이것을 좀 더 복원해가지고 더 발전시키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이 탁 테이블입니까? 이런 부분도 뭡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좀 딱딱하게 사각형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뭡니까? 원탁형, 라운드형 이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니까 이 장소에서 회담을 하더라도 대화 속에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 속에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화해협력 더 나아가서 평화협력을 더 나아가자 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레 그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제 평화의 집 1층, 2층, 3층 건물 아니겠습니까? 1층은 이제 환담장이 있고 2층에 정상회담장, 3층이 이제 연회장 아니겠습니까? 2층에 동시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 앉아서 이제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식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을 되돌아보면은 평양에서 했죠. 그 당시에는 뭐냐니까 확대 정상회담, 단도 정상회담 좀 구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확대 정상회담 할 때는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확대 정상회담, 단도 정상회담 좀 다르다 보여지고 이번에는 뭐 확대 정상회담, 단도 정상회담 구분할 것인가 모르겠지만도 과거 경험적 사례를 비춰보면은 아마 곧장 단독 정상회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그렇다 하면은 배석자 이런 것도 조금 더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양옆으로 6명의 배석자가 이제 앉는 좌석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7명씩 이렇게 앉게 그렇죠. 되고 환담을 우선 하겠죠. 그렇죠. 일단 뭐냐면 서로 공식 수행은 이제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측에서는 지금 이제 한 6명 정도 이렇게 하면 소개도 하고 북측에서도 아마 수행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소개하면서 일종의 뭡니까? 티타임 저 정도 이라고 또 덕담 또 막 기자들을 위해서 일종의 그 포토 세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간 여유를 주는 거겠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곧장 단독 정상회담을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는 배석자가 좀 다르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는 우리 1차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할 때 보면 우리 측에서는 3명 내지 4명 이렇게 배석을 했는데 북측에서는 시작할 때는 1명이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통전부장,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통전부장이 하다가 중간중간에 1차 정상회담 할 때는 임동웅이라는 그 이 통전부 제1부부장이 가끔 와서 보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었고 2차 정상회담 할 때는 김양근이라는 사람이 배석을 했지만도 중간중간에 김계관이라는 그 일종의 북한 외무성 부상이죠. 그 당시에는 육자회담, 북핵 문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간혹 들어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뭐 그 두 사람, 다시 임동욱과 김계관은 그 배석자의 주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간혹 왔다 한다면 이번에 과연 북한 또 그러면 김영철이라는 통전부장 한 사람 맞출 것인지 아니면 이성건이라는 조평동 위원장 더 나아가서
대남 특사로 했던 김여정 여기까지 포함할 것이니 이건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빈급으로 이제 예우를 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의장 사열 같은 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일종의 이 남북 관계는 국가 관계가 아니고 일종의 특수 관계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빈 방문 이렇게 이 수식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우는 국빈급으로 예우한다 하면 과거 우리 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도 국빈급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냐면 의장대 1차 정상회담 할 때 그 평양 순환공원 이때는 뭐냐면 그 사열과 분열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정상회담은 일주일에 사열만 이랬는데 2차 정상회담 할 때는 그 4.25 문화회관에서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하고 일종의 사의를 또 하고 차를 타고 이 분열한 그런 게 있었거든. 근데 이번 여기는 너무 장소가 작기 때문에 약식 이렇게 의장대 한다 하면 아마 예포 같은 이런 거 쏘지 않고 또 국가라든지 이것도 연주하지 않고 국기 개양도 하지 않고 아마 행진곡이라든지 간단한 이런 그 축하 이런 음악에 나온 상태에서 일종의 의장대에 의한 사열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상회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정 없이 준비에 매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청와대는 이제 순조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아주 촘촘하고 치밀하겠죠. 물론 뭐냐면 정상회담의 전체 시간에 한다면 의정과 경호가 중요하지만 또 대통령 직접 이 회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담에 대한 준비가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게 다시 말해서 이런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평화체제 전화해서 남북의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주장할 거 또 그리고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또 대응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하고 더 나아가지고 어떻게 합의 문구를 작성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합의 문구는 간단 명료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1차 정상회담에서 가지고 좀 합의 문구가 모호하다 보니까 남남 갈등이 일어난 사례가 있죠. 다시 말해 1차 정상 6.15 공동선언안에서는 통일 방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남남 갈등이 일어났고 2차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종전선언 문제에 있어 가지고 3자 또는 4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중간에 좀 갈등이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것을 다 되돌아보면서 합의 문구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 명료한 그런 측면에서 법조인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 일부 보도를 보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위원장에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미 그 과거 2차례 정상회담 때에도 그 연락사무소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또 그 문재인 대통령 대선 기간에 공약사항으로 강조한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과거 2차례 이 우리 측이 제안할 때 북측이 연락사무소 평양과 서울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렇지만도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자세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시기상조라고 그 주장한 그 하나의 그 배경을 보면은 일종의 영사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의 화해 협력이 봄을 터지지 터지면은 우리 측 이 민간급이라든지 당국이라든지 이런 관광객이라든지 상당수가 평양을 방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사 기능으로서 충분하게 연락사무소 평양이 필요하죠. 그러나 북측의 사람들이 서울에 과연 몇 명 올까? 그러면 100분의 1, 1000분의 1라고 한다면 영사 기능에서 불균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은 이것은 그 연락사무소 설치, 평양, 서울 이것은 시기상조다 이랬는데 그러나 이 최근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의 입장을 상당히 수용하는 그런 측면이 보이고 또 우리 측도 평양, 서울이 좋겠지만도 그것이 아니면은 제2, 제3의 대안도 가지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은 아마 제2의 대응하면은 판문점 연락사무소 여기에 대해서 좀 확대 개편을 해가지고 거기에 연락 기능, 그다음 이제 대화 기능, 영사 기능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지금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후 우리 시간은 오늘 새벽쯤 될 것 같은데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1시간 동안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어요.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이 예. 친화력은 아주 대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전임 그 맥메스터입니까? 예. 이 사람이 국가안보실장 할 때 심지어 집에까지 가가지고 친화력이 있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외교를 뛰어난 사람이 오는데 아마 이번에 그 볼턴 이래가지고 미국 직접 만났다라고 한 다음에는 아마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예. 어제인 북한의 비핵화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종전선언 문제 또 특히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이끄는 길라잡이를 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합의서에 대한 일종의 조율이 할까요? 예.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는데 그 중간 지점에 예. 한미 정상회담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날짜라든지 뭐 이런 것을 서로 조율하고 온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끝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대사에 지명된 해리스 전 태평양 사령관을 그 지명을 취소하고 이 주한 미 대사로 재지명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요. 사실로 봐야 되는 것 같죠?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좀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지고 특징이 예. 군 출신들을 좀 뭐랄까 이 대사라든지 강요들을 좀 사용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 주한 대사 상당히 뭡니까 뭐 오랫동안 공석을 있었지만도 이렇게 군 출신이 이렇게 직접 온 사례들이 아마 손꼽아도 잘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예. 주로 외교 관료라든지 예. 아니면 뭐 전직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CIA 이쪽에서 근무했다든지 또 아니면은 대선 기간에 학자로서 들어갔다가 다시 뭐 나온다 이런 예. 사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은 이제 현재까지 뭡니까 이 해리스라는 사람은 태평양 사령관 아닙니까? 예. 그럼 태평양 사령관인 것은 대북 대중 강경파 장성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죠. 군인들이 뭐 강경파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건 안보 문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약 한 35만 명의 그 소위 말하면서 그 이 군인들을 그 다스리는 일종의 지휘관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곧장 외교관으로 온다. 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좀 뭐랄까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태평양 사령관한테만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능숙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잘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도움되는 이런 대사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